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번째 지지, 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형을 살펴보면요. 이게 좀 각골문이나 이제 금문에는 재미난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번개가 내려치는 모양을 형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을 이렇게 상징하는 자연현상이었단 말이에요. 실제 귀신이라고 하는 신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앞에는 이제 이 보일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변이 붙고 거기에 필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글자들이 조합돼서 만들어진 건데 결국 번개가 내려치는 모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인은요, 이 도금은 좀 펼신 그리고 거듭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번째 지지이다. 그리고 이제 펴다, 이르다, 뭐 명확하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설문해자에서는요, 신명이란 뜻이다. 7월에는 음기가 체를 이루어 스스로 펴고 오므렸다 하게 된다. 연해자평에서는 이 신은 묶어서 이룬다란 말이다. 만물의 모양이 모두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발상과 성장을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는 운동을 하는 만물의 모양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의 이제 음양오행을 살펴보면요. 신은 그 시간으로는 음의 구간에 있고요. 공간으로는 양의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음양의 체형이 모두 양이고요. 오행은 금이 됩니다. 그래서 신은 양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천간의 경금과 같은 지지입니다. 신금의 운동성을 이제 살펴보면 신금은 삼음 삼양이 됩니다. 음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음양이 서로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발상과 성장을 마무리하고 거두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이 그 양의 구간에 있는 지지 중에서 이 신금과 정반대에 있는 그런 지지가 임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임목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삼양, 삼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음과 양이 서로 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의 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계절로는 지난 계절인 여름을 정리하고 다음 계절인 겨울을 준비하면서 자기 계절, 즉 가을을 시작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금은 양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숙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극목을 잘하고요. 그리고 또 금생수도 잘하는 그런 지지입니다. 신금의 시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계절로는 초가을이 됩니다. 절기로는 입추와 처서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절기가 속한 계절이 되는데요. 입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처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더위가 좀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음력으로 얘기하면 대략 7월경, 그러니까 양력으로 이제 8월경이 되는 그 시기인데 어때요? 가을은 시작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좀 덥지요. 하지만 이 시기는 만물이 좀 탐스럽게 결실을 맺어가는 이제 그런 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낮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네, 바로 이 공공의 시간, 즉 사회적인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도 하루의 일과를 좀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하루의 성과와 한 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지는 그런 시비를 따지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으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37부터 42살까지의 보통 이제 우리가 장년기라고 하는 인생의 시기를 시작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시기는 어때요? 보통 이제 경험적으로 굉장히 좀 성숙하고 좀 노련한 이제 그런 면을 보이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향으로는요, 이 남서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색으로는 회백색, 그리고 숫자로는 9가 됩니다. 신금의 물상을 이제 살펴보면 신금은 이 천간의 경금과 같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극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물로 비유하면 경금이 그러하듯이 바로 이제 원석 또 바위 뭐 이런 것들을 비유할 수 있고요. 인공물로는 커다란 칼이나 뭐 도끼, 뭐 무쇠, 기계 그리고 또
이 살상하는 무기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상징물로는 당연히 이제 그러한 강한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 권력, 폭력, 군인이나 경찰, 조폭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결실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뜻 때문에 보통 돈 내지는 금융 이런 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전에서는 이 신금에 대해서 어떤 물상으로 비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산명통해에서는 명도, 즉 이 명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도시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경계가 없고 부족함이 없어 제왕이 머무는 도읍이다. 동방의 간에 대칭을 하면서 물이 고이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방의 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이 운동성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즉 양의 구간에 있는 임목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임목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좀 대칭이 되는, 서로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그런 곳이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자의 자의에서 이제 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물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강한 어떤 이 권력을 상징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제왕이 머무는, 제왕이라고 하는 어떤 힘 있는 그런 권력이 머무는 도읍으로 이렇게 좀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로는 연해자평에서 이 원숭이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원숭이는 발톱이 5이라서 양이다. 음이 셋이 되어 음이 점차 굳어지니 성질이 고집스러운 원숭이를 짝지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라고 하는 동물 속성이 어떤가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기적이어서 음식을 혼자 먹고 재주와 예술성이 출중하다. 고독한 성품에 높은 나무에 오르기를 좋아하고 방랑자 기질에 혼자 왕래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라고 하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인원과라고 해서 사실 우리 사람도 이제 그 같은 종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좀 머리가 저렇게 영리하고 총명한 그런 이제 동물이고,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이기적인 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고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사주에서는요, 이 그 신금을 천고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천고성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고라고 하는 게 무슨 글자냐면 외로울 고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고독하다라고 할 때 그 고자거든요.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요, 그럼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로우면 어때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이 천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제 고독, 우울하다, 그리고 뭔가 좀 인생이 복잡다단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총명한 기운과 또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기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금의 심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본래의 성질 때문에 굉장히 투박하고 이제 거칠게 보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성정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좀 거두어 들이는 성질, 만물의 모양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 때문에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 기질을 좀 가지고 있고요. 통제된 조직 생활에 굉장히 좀 잘 적응을 합니다.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물상의 상징에서 권력이나 어떤 폭력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리고 약간은 좀 이렇게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이제 그런 기질 또한 이 신금이 가지고 있는 심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영리하고 재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산만하고 너무 실속을 좀 잘 챙기는 약간 이기적인 면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뜻 때문에 보통 이렇게 좀 재물, 금전, 돈 이런 것과 인연이 좀 많은 그런 이제 심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금의 심리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결실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인가 좀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돈이나 재물과 인연이 좀 깊은 이제 그러한 어떤 기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억압형이다. 숙살의 기운이 반영된 권력적이고 폭력적인 기질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의리형이다. 굉장히 좀 순수하고 좀 저돌적이고 좀 단순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독형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는 신유술이라고 해서 가을을 시작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역마살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유금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